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의 평범한 엔지니어 정호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제 나이 43. 반도체 장비 개발 현장에서만 18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참 오래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저는 이 경험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미국 땅에서 벌어진 일은 단지 한 회사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회사로부터 미국 출장을 명받았습니다. 휴스턴 외곽에 위치한 한국-미국 합작 반도체 장비 공장에서 최종 셋업과 시운전 테스트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죠. 미국 대기업들과의 공동 프로젝트였기에 회사 내부에서도 국가대표급 기술자들을 엄선해 구성한 팀이었습니다. 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루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기 UV용 핵심 부품이었고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몇몇 회사만이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었거든요. 휴스턴 공장은 규모도 보안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계의 출입 단계를 거쳐야만 클린룸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현장에는 한국, 미국, 대만, 독일 출신의 기술자 수백 명이 어울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 속에서도 자부심을 품고 있었죠. 세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자에게는 최고의 명예였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진 건 단 하루아침이었습니다. 1월 17일 새벽 4시 30분. 저는 숙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날은 공장 주 라인을 연결하는 테스트가 있던 날이라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씻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량 다 정지. 손 들고 움직이지 마세요. 이민국입니다. 모든 출입자 즉시 대기하세요. 처음엔 테러 대비 훈련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숙소 로비에 내려온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 방탄조끼를 입은 요원들 수십 명이 공장 건물과 숙소를 포위했고 무장 경찰들이 우리 팀을 향해 총을 겨눈 채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미국 연방법 위반 혐의로 구금합니다. 즉시 따라오세요. 비자는 어디 있습니까? 허가 서류는? 이건 불법 취업입니다. 저는 비자를 꺼내들며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는 바닥에 밀쳐졌고 누군가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날 200명 가까운 한국 기술자들이 트럭에 태워져 연방 구금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밟았고 미국 기업과의 협의도 끝난 상태였죠. 게다가 우리가 다루던 장비는 극한의 정밀도를 요하는 장비라 오직 본사에서 훈련받은 엔지니어만이 셋업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미국 당국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미국의 보수 언론들이 한국 기술자들, 미국 내 산업기술 무단 이전 시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다뤘습니다.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이럴 줄 몰랐다. 기술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매체는 저희를 한국판 화웨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구금 시설에서의 생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형광등만 켜진 창문 없는 방. 한 공간에 10명이 뒤엉켜 자야 했고 끼니는 형편없는 급식 한 그릇뿐.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말조차 통역이 없어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이름으로 미국 땅에 왔고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눈앞에서 기술이 곧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구금된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뉴스 속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불법 구금을 철회하고 모든 한국 기술자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과 기술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함부로 다뤄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미국 땅에서 저는 기술자가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저 억울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기술과 정의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임을 이 사연을 통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정호진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일 여러분은 아마 뉴스 몇 줄로나 보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느낀 긴장, 혼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은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었고 제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승부분을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일이 고조되었는지. 구금 4일째 밤, 구금 시설의 어두운 벽 너머에서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우리 비자 문제 없는데. 한국 대사관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예상치 못한 쪽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서울 정부의 움직임. 한국 정부는 처음엔 사건의 전말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미국 측이 법 절차를 따랐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구금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중이다. 언론에서는 비자 상태 혼선 서류 불비 등 표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라는 분노가 퍼졌죠. 제가 구금된 방 안에서 들리는 라디오 뉴스가 제일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청와대, 미국과 즉각 외교 교섭 돌입, 국회, 해당 사안 긴급 질문서 제출, 기업들, 미국 프로젝트 일정 재조정 검토 중.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담화를 발표했어요.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국민 기술자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 반도체 장비 관련 기술 지원 및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저는 라디오 소리를 듣는 중에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움트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있는 방, 우리의 존재가 국가의 정책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워싱턴 D.C. 외교전의 시작. 한국 외교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그리고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이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는 소식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미국 측은 처음엔 법 집행의 문제라고만 반복했지만 점차 여론과 언론의 압박, 한국 정부의 고강도 대응, 그리고 국제 미디어의 관심이 쌓이면서 입장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몇몇, 특히 동맹 관계를 강조해온 의원들이 성명을 냈고요. 동맹국 기술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다면 미국의 국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디어에서는 U.S. 비저 팔러시 언더 SCR UTINYTRAD 언드 디플로매틱 카스트 라이즈 같은 헤드라인이 달렸고요. 한국의 기업들 역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고 주주들에게 상황 보고를 하고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공장 가동이 멈추면 수많은 계약 업체들도 연쇄 타격을 받을 거고 미국 현지 법인, 파트너 회사들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구금 안에서 느낀 두 위기. 이 발전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 크게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구금된 날 이틀째, 저는 잠시 면담을 요청해봤습니다. 미국 이민국 쪽 직원이 와서 제 비자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한국 본사의 어떤 기술 문서를 담당했는지 물었어요. 이건 기밀이니 보여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의심을 키울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면담 직후 저와 몇몇 엔지니어들은 보안 위반 우려를 이유로 추가 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기밀 문서, 기술 매뉴얼, 일부 회의록도 압수당했고요. 이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구금이 아니라 저의 존재 전체가 위협 요소로 전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위기는 생계의 위기였습니다. 구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리 현장비, 한국 내 가족의 생활비, 은행 대출 상환 등 현실적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회사에서는 급여가 일부 지급되긴 했지만 제대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고 미국 내 숙박비, 항공비, 통신비 같은 기본 비용들이 마치 유령처럼 자꾸 날아다녔습니다. 게다가 한국 본사 쪽에선 미래 프로젝트 증발 가능성 운운하며 일정과 예산 재편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저도 모르게 제 커리어가 끊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언론과 여론.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 양쪽 언론에서 연일 크게 다뤄졌습니다. 기술 및 반도체 전문 매체들부터 정치 외교 뉴스, SNS까지 파장이 컸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기술자들이 보호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커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교수, 전직 외교관, 기술업계 리더들이 잇따라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비자 시스템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다. 한국인이 기술 수요처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그 인력의 법적 지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SNS에선 해시태그 한국 기술자들 돌아와라, 해시태그 비자도 기술이다 같은 해시태그로 지지와 응원이 이어졌죠. 미국 쪽 여론도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 불법 체류 혹은 비자 오용 여부를 문제 삼는 주장을 했고 반대로 동맹 및 전략적 산업에서 기술 이전과 외국인 인력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장 내부 희망과 연대. 구금 시설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후배 기술자들은 기술 문서나 도면을 몰래 공유했던 기억, 작업 중 겪은 고충, 가족 걱정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고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 연락처를 공유하고 법률 자문을 구할 사람들을 추천하며 버텨냈습니다. 외교부에서 보내준 변호사단이 인터뷰하고 문서 증빙을 검토해주는 과정이 있었고 저는 기술자 신분 증명서, 회사 파견 명령서, 연구개발 회의록, 비자 승인서, 복사본 등을 가능한 한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가 무죄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교도관이 달고 온 라디오에서 들려온 뉴스 한 꼭지가 제 이름과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 17명, 서류 및 비자 문제 없음이 확인됨. 본국 귀환 본사 측과 협의 중.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개인 억울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기술이 어떻게 외교 무기가 되는가를. 저는 그날 밤하늘을 쳐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슬은 끊어야 한다. 내 권리, 우리 기술자들의 권리,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걸린 문제다. 안녕하세요. 정호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겪은 그 열흘은 단순한 구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자에 대한 인식과 대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온 기술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발표된 날, 저는 숙소 TV 앞에 앉아 그 화면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이번 사안에 있어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의 상당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입국한 인재였으며 이들에 대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전 안도감보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이 해소되는 동시에 그동안 받아온 부당함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우리 기술이, 우리 존재가 세계 무대에서 가볍지 않다는 것. 며칠 뒤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구금 감시 상태에 놓여 있던 한국 기술자 전원을 귀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역시 그 전세기에 몸을 실었고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행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버텨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조용한 환희였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영웅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술과 명예를 지켜낸 채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회사로 돌아간 뒤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비가 그 나라 생산라인의 심장부였고 우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게 이번 사건이야. 이제 우리도, 우리 기술도 더 이상 을이 아니야.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기술협력 포럼에서 연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저희에게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기술 인재들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기술을 단순히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로 나라를 지키고 사람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용히, 겸손히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걸어간 길이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니까요. 그날 우리는 붉은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기술로, 진실로, 자존심으로. 여러분이 지켜본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 기술자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국인의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제보해주세요.